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 중의 하나인 이식편대 숙주질환, 이 숙주반응 또는 숙주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동종 이식 이후에 이식편대 숙주질환, 숙주반응 이 현상이 일어나는 제일 큰 이유가 주신분, 즉 기증자의 면역세포가 주로 림프구가 환자의 조직을 서로 다르다고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림프구를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것이 예방에 가장 중요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결국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억제제 중에서는 여러 종류의 면역 억제제가 있는데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제도 사용을 하고요. 또 병원에 따라서는 FK506이라는 약제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뭐 두 개가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느 한 약제를 사용을 해서 어쨌든 이러한 면역 억제를 함으로써 기증자의 림프구가 환자의 조직을 공격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가 실제로 어떤 기전에 의해서 작용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러한 림프구가 작용하는 여러 가지 작용 방법에 있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면역 억제제들이 림프구를 억제를 함으로써 환자분의 몸을 공격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은 아예 골수 이식을 할 때 이 림프구를 제거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림프구 제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림프구 제거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제를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림프구 중에서 T 림프구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T 림프구에 대한 항체를 주입을 해서 T 림프구를 파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을 해서 T 림프구만 골라내서 없앤 다음에 이러한 이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보통 T 림프구를 인간의 T 림프, 사람의 T 림프구를 토끼나 말에다가 주입을 해서 토끼나 말로부터 항체를 투여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말에서 얻을 수 있는 항체가 아직은 도입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주로 토끼에서 생성한 항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토끼 항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 토끼 항체를 사용을 해서 항체, 즉 이 T 림프구에 대한 항체를 주입을 하게 돼서 T 림프구를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필터를 사용을 해서 T 림프구만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필터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기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항체를 쓰는 방법 외에도 최근에 미국 쪽에서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약을 사용을 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토끼 항체나 말 항체가 아닌 이런 항암제 역할을 가지고 T 림프구를 제거하는 방법도 최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면역 억제제나 림프구 제거술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림프구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처치료법, 즉 항암제라고 했었죠. 이 전처치료법도 결국은 T림프구를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전처치료법을 어떤 거를 고르냐에 따라서 T림프구를 제거할 수 있는 효율이 더 높아지는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이런 T림프구가 제거가 되면서 이런 20편대 숙주 반응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20편대 숙주병이 발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가 달라지는데, 대개 급성의 경우에는 염증 반응 중에서도 이 염증이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진물이 나는 염증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급성 반응에서는 스테로이드가 주된 치료 역할이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T림프구의 역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급성기에서는 많이 치료를 하고요. 또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에다가 면역 억제제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만성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면역 억제제를 조금 더 올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 외에 침범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를 침범을 했는데 그 피부의 침범한 정도가 굉장히 강범위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는 자외선 치료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요. 간 쪽을 침범을 했을 때는 이제 간에 대한 보존적 요법들을 시행을 하면서, 만약 이러한 간이 굉장히 많이 나빠져서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할 경우에는 간 이식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를 침범을 한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흡입, 들이마시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외에 침범한 부위가 피부라든지 여러분의 생식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국소에 바르는, 즉 연고나 이런 로션 형태의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장을 침범을 한 경우는 전체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것은 최소화하면서 장 점막에만 주로 흡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타입의 독특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들이 있고, 최근에 나온 약제 중에서 두 가지 약제는 급성 20편대 숙주 반응에서 이제 최근 미국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약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에서 새롭게 허가받은 약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허가는 돼 있지만은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의 문제라든지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제한 사항이 있어서 아직은 그런 것들을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렇게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물론 기증자의 T림프구를 억제를 해서 20편대 숙주 반응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결국 이식편이 환자의 백혈병 세포를 공격하는 힘도 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식편대 백혈병 반응이라고 하는 유리한 반응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하면서 이런 이식편대 숙주 반응 자체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의 예술적인 경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면역 억제가 다시 따라오면서 여러 가지 균 감염에 대한 면역이 감소하니까 균 감염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억제제를 20편대 숙주 반응에 사용을 할 때는 일반적인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폐포자충, 결핵 이런 것들에 대한 감염 예방을 확실히 하면서 조기에 만약 감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치료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편대 숙주 반응은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고, 혈액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담당 교수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을 믿고 치료에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종골수 이식,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합병증 중에 하나인 이슈편들 숙주 반응의 예방 및 치료를 보시면 예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억제제가 되겠고 사이클로스폰이라든지 FK506이라는 종류의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약제들을 사용을 하는 것 외에도 림프구 제거술이라고 해서 기증자의 림프구를 제거하는 약제를 쓰거나 필터를 사용을 해서 이 T림프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처치료법도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투여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시편대 수주 반응이 발생했다면 치료 방법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거기에 면역 억제제를 같이 부과해서 사용하는데 급성일 경우와 만성일 경우가 각각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침범한 부위에 따라서 자외선 치료, 아주 심한 간 침범이 있을 때는 간이식, 폐 침범이 있을 때는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항생제, 피부나 장에 침범이 심할 경우에는 주로 피부나 장에만 들을 수 있는 바르는 형태나 먹는 약도 흡수가 되지 않는 국소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여러 가지 감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감염을 차지해서 그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